안녕하십니까. 한번 들려연구원 부원장 김완규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부르짖는 트럼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부르짖는 시진핑 간 세계 패권 경쟁이 양극화 관세전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중국이 존재한다면서 많은 미국인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중국의 기술적 성공이라는 중국 경제의 밝은 면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는 어두운 경제가 있으며 이 양면이 중국의 진실한 면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찬 중국이라고 부르는 중국은 AI 스타트업 딕시크, 전기차 기업 BYD, 화웨이 등과 같은 기업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에서 미국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2008년 해외에서 과학자, 기술자 등 고급 전문 인력들을 조치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천인 계획을 세운 이래 2015년 5월에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 전략으로 중국 제조 2025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차세대 IT 산업, 로봇, 항공우주 설비, 신에너지,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 선박, 신소재, 바이오 의학 등 10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정부 당시 미국의 대중기술 수출 통제가 강화되자 시진핑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에서 경제 발전 전략으로 국영기업의 첨단 기술에 기반한 고품질 발전, 즉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국가 주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증대시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고품질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2018년 5월에는 전국 과학자 회의를 투입하여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구걸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기술 자립을 통해서만 국가 경제 안보를 근본에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 후 기술 자립을 위해 정부 주도로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연구 개발에 2024년도에만 5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향후 기술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AI, 즉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2024년간 9,600개의 AI 기업에 2천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로 지난 1월 20일에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고성능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저비용으로 미국의 인공지능 챗 GPT에 필적하는 생성형 AI 모델인 RI를 출시함으로써 중국의 첨단 기술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중국 공장에 설치된 산업 로봇 사부지 3이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된 것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부 중국산으로 대체되었고 인간형 로봇 분야도 선전에 본사를 둔 유비테크 같은 중국 기업이 세계 최고 기업인 미국의 테슬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에서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5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 KATL과 BYD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을 단 5분으로 줄 수 있는 새로운 고속 충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선박 건조 분야에서도 중국이 세계 선박 건조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중국 위성기업인 창광 위성기술이 현재 세계 최대 규모 상업용 원격 감지 위성군을 구축하고 있는 등 미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화웨이가 2023년 첨단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급 스마트폰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2020년 출시된 미국의 엔비디아 H100 칩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칩 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와 배터리, 상업용 인공위성, 반도체칩과 태양광판, 드론 등 여타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밝은 면이 시진핑이 자랑하는 경제 광명론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이와 다른 아주 다른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중국은 침체하는 소비자 지출, 실업 증가, 만성적인 부동산 위기, 무역전쟁의 충격을 받고 있는 사업계 등 광명론과는 아주 다른 중국입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국가 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부채 의존의 투자 모델을 통해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모델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과다한 경기 부양 결과 그 부작용으로 과잉 투자와 생산 과잉, 부채 폭증, 구형기업의 비효율성 증대 등 여러 적폐가 누적되면서 구조적 이의가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시진핑이 국가가 자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정책과 계획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 모든 경제 활동을 봉쇄하는
전대미문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공동 부유를 내세운 빅테크 및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 등 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국 가구 부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력 약화와 생산활동 하락, 실업률 폭증 등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시진핑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고품질 발전 전략을 들고 나왔으나 투자가와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술 발전으로는 중국을 경제 침체에서 구출하기는 충분히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중국 GDP의 30%를 차지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부동산에 비해 첨단 제조업은 단지 중국 GDP 6%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해서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첨단 기술 기반 정책은 기업들만 배불리고 제조업, 판매업, 회계, 광고 등 각 분야에서 기술이 사람을 대체함으로써 실업자를 양산시키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시진핑이 혁신 모델이라고 자랑하면서 고집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과 투자에 의존하는 국가주도 톱다운 경제 모델이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혁신 모델에 따른 자본의 효율적 배당이 생산성 증가를 하락시키고 재정 낭비와 비리가 자립을 위한 정부 지출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로서 전기차의 경우 2018년에 500개의 전기차 업체가 있어 지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 구정 70개만 남고 다 망한 사실과 중국 반도체 국유 상징이었던 반도체 제조기업인 칭화윤일업 회장 짜오웨이거우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는 사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는 낭비적 투자를 용인하여 과잉 생산을 가져오는 데다 부패와 비리가 성행하면서 공면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의 밝은 면을 상징하는 첨단 제조업인 전기차, 반도체 분야도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중국 경제에 대해 로빈싱 모간 스테이니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중국 구조적 경제의 불균형이나 주기적 디플레 압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최근의 기술 발전은 중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이는 자원과 자본의 잘못된 배당이라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의 기술 자립과 산업 능력에 대한 집착은 가장 큰 도전인 실업, 약한 소비, 부동산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출 의존 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현 모습인 것입니다. 잇따라 북경대 국가발전학원 원장인 황유평, 마오쩌나 전 인민대 경제연구소장, IMF 이코노미스트 등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를 살기 위해서는 국가주도 성장 모델을 민간주도 새로운 성장 모델로 과감히 전환하고 대대적인 구조 계획 및 체제 변형을 단행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계획이 없으면 중국 경제는 2030년부터 2040년간 약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8%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중국망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중국에 대해 중국 눈부신 첨단 기술 발달만 보고 21세기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중국 지배론과 중국 어두운 면만 강조하면서 중국의 불길은 이제 한계에 달았고 망하는 길만 남았다는 중국 피크론이라는 관찰자의 주관적 신념에 따른 상반된 시각이 미국 내에 존재하면서 대중 전략 수립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는 두 개의 중국을 잘 이해하며 이보다 더 큰 토박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을 안다는 것은 두 개의 중국이 어떻게 공존하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중국을 보지 말고 두 개의 중국을 냉철하게 바라면서 새로운 대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소리가 캠벨 전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러시도시 외교관계협회 중국 담당 수석연구원 등 전략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두 개의 중국의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 전략가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